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시법 및 세법 22번을 풉니다. 22번 구분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원래 취지는 5번이 정답인데 문제상 오류로 2번과 5번을 복수 정답 처리한 문제입니다. 자, 구분 건물 즉 아파트 등기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자, 5번이 가장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5번만 눈에 들어와도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죠. 자, 2번 지문이 좀 어려웠는데 2번과 3번, 4번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자, 문제가 쉽지는 않았는데 5번이 가장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5번 지문만 정확히 잡고 있으면 틀린 정답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5번 먼저 봅니다. 5번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가 틀린 문장이죠. 공용 부분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부터 신청하는 거죠.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오고 나서 매매든 증여든 교환이든 이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맞는 문장이죠. 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은 확실히 틀린 거죠. 자, 아파트에 있어서는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고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301호, 701호를 살고 있는 그 실평수를 전용 부분이라고 그러죠.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은 전유 부분의 등기로 표제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동 건물 전체를 살 수는 없죠. 701호, 801호 특정된 호실을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된 호실의 실면적이 또는 특정된 호실에 대한 대지권의 면적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유 면적은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나 지하 주차장을 안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구별을 해야겠지만 공용 부분에는 등기상에 기록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해서 금액을 지불하죠. 자, 공용 부분은 등기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공용 부분 안에서 구조상 공용 부분, 아예 등기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면적이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그 아파트 단지 내 시행사에 어떠한 일정한 사용하는 용도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면적을 분양을 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면적, 즉 관리사무소라든가 또는 기구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모든 입주민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면적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규약을 폐지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겠죠. 그 규약이 폐지됐을 때는 일반적인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공용 부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규약이 폐지돼서 일반인들이 그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등기상에 그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신청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5번이 정확하게 틀린 문장입니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면 틀린 문장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5번은 정확히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은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일부라는 것은 특정된 호실을 말합니다. 701호, 1201호 이런 특정된 호실을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겠죠. 집합건물은 어떤 호실을 등기하더라도 그 한 동 전체에 대한 층수에 대한 면적이 나와야겠죠. 한 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기록이 돼야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한 일부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층수에 대한 모든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3번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지권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 건물 소유권의 대지 등기의 명의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위하여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대지권이 변경됐다는 것은 지분이 변경된다는 건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 면적은 다른 충수의 특정 호실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자기 대지권이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층수의 다른 호실에 대지권도 영향을 미치므로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신해서 대지권 변경 등기를 같이 신청할 수 있겠죠. 자,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의하여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2번 지문이 아주 어려운 지문이었죠. 자, 2번은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부동산 등기법 61조 제4항과 5항을 근거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으로 소유권에 관련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이게 맞는 문장인데 이게 등기법상의 해석상의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인 겁니다. 원래는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 자체에 토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 그 대지권이 전세권이기 때문에 대지권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고 가야 되죠. 그죠? 토지가 소유권인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토지만 할 수 없다는 게 원래 61조 4항인데 이것을 준용하는 5항이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임차권일 때도 준용한다고 나왔는데 그 대지권이 전세권일 때는 전세권부 목적인 저당권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 소유권이 따로 있는 겁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토지의 전세권이 대지권 말고 토지의 대지권이 전세권이 아닌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인지 대지권인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특정하지 않은 지문이죠. 그래서 문제상의 오류로 틀린 걸로 처리됐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그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그 토지 소유권에 대한 것만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인데 하필이면 전제를 토지의 전세권이 대지권으로 나왔죠. 자, 토지의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토지의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대지권인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가 맞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토지 자체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출제상의 오류로 틀린 지문으로 갔습니다. 자, 2번이 어렵더라도 지문 5번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아주 쉬운 문장이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 부분의 등기록 표제부에 기록하는 거죠. 원래 토지의 가능성은 그 토지 전체의 면적, 토지의 전체인 목적인 토지의 면적은 한동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되는 거고 전체 토지 면적이니까 그 전체 면적에 대한 각 호실, 특정 호실의 전유 부분에 대한 안분된 대지권의 비율은 전유 부분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안분된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 부분의 등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22번 아파트 건물 등기에 관한 구분 건물 등기에 관한 또는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5번 지문을 반드시 정확하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5번이 확실히 틀린 문장이죠. 집합 건물에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는데
공용 부분은 원래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약상 공용 부분이란 뜻을 정한 그 규약을 폐지했을 때는 이제 공용 부분이 일반적으로 소유가 되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 등기부에 기록될 때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먼저 신청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틀린 문장입니다. 공용 부분의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는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2번 정답. 자, 정답은 출처생의 오류로 2번도 틀린 지문으로 보는데 2번보다는 5번이 정확하게 틀린 지문으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2번과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김대호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배움카드 환급 과정을 위한 법률, 경매, 법무사, 행정사,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교육학원에 소정의 자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호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 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행정사,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호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 투자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호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